네, 대전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월 20일경에 원자력연구원에서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해서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도 시키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대전시 시민단체들이 여러가지 입장도 내고 했었는데요. 원자력연구원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이 많으실 텐데, 오늘은 그 방사능 물질 유출에 관한 이야기와 원자력연구원의 잦은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정의당의 생태에너지본부 이현석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맡고 있는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네. 예, 이제 뭐 여기 하나로 원전도 있고 핵폐기물 저장소도 있고 이래서 유성이 발전소는 없지만 이제 핵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기도 하고, 문제가 없어도 그 자체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요즘 또 이제 고준위 핵폐기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전국에 지금 대전에도 이제 고준위 핵폐기물 사용 후 해결료가 있는데요.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핵발전소에도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포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포화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해서 지금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관련된 사람을 다 배제시키고 하고 있어서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지금 말씀도 들으셨지만 지역 주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제대로 알고 혹은 의견을 낼 수 있는 이제 이런 기구가 없다 보니까 유성구에서 이제 몇 해 전에 민간 원자력 안전 감시기구 조례 제정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 발의를 통해서 통과된 이제 대전시 최초의 사례였는데요. 이제 당시에 이제 저희 정의당도 당원들과 함께 열심히 이제 이 조례 제정 운동에 함께 했었습니다. 이 유성에 사는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불안해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거나 혹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의견들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여전히 부재한 상태여서, 사실 이제 지난 총선에도 저희가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공약을 낸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민관이 함께 지역의 환경 문제를 감시하는 민간 환경 감시 기구고요. 이게 지금 이제 5개 핵발전소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로 있느냐면은 그 발전소 지역에 가보시면 아예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역에 있는 토양이라든가 대기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있고 전문적인 연구원들이 아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이게 핵발전소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소에서도 똑같이 또 매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전 같은 경우는 그런 건물이 있거나 상근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몇 번 회의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맞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당에서 그리고 이제 지역 시민사회에서 함께 해서 이제 이런 그 민간 감시기구를 만들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에서 첫 사례였던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은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해결료봉이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1699봉이 있다는 거야 뭐 이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대전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이제 대전에 연구원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용 원자로인 한화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화로 자체에서 나오는 이제 해결료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연구원이 있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핵발전소에서 있는 해결료 봉 중에서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중간에 얘가 좀 부서졌거나 망가졌거나 또는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걸 전국에 있는 핵발전소 것을 대전에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1699 구다발이라는 것은 전국의 핵발전소에 있는 애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있는 거고, 중저준위 폐기물이 있습니다. 경주에 보면은 그 지금 핵폐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중저준위 폐기장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다 모으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경주 폐기장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병원에서 쓰던 여러 가지 폐기물,
학교, 대학에서 쓰던 폐기물 이런 게 다 어디로 모였느냐? 대전으로 모였던 겁니다. 근데 이 대전 것이 그러면 경주로 가야 되는데 아직 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수치만 갖고도 전국에서 중저준위 핵폐기물이 두 번째나 많다. 그게 다 합치면은 약 3만 드럼 정도가 지금 대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만 드럼의 양을 그냥 우리 그 노란색 드럼통 200리터짜리 그 드럼통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한 3만 개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대전이 그냥 연구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해서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시설이 있고 또 해결료도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핵발전소의 해결료 중에 대부분은 다 대전에서 만듭니다. 이게 뭐 한 4.2톤 정도 있다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서 또 지역으로 보내고 또 새로 생산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지역에 몰려 있으니까 특히 유성에 지금 다 이 원자력 연구원 바로 뒤에 해결료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국민들에겐 잘 안 알려졌지만 대전이 이제 핵시설의 지역이다,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전국적으로도 두 번째나 핵폐기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뭐 이제 여러 가지 안전 대책이나 이런 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 더 불안한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밖으로는 발전소가 없으니까 안전해 보이는 아무것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건 뭐 이제 독극물을 병에 담아 놓느냐, 그렇죠. 뭐 이렇게 세수대야에 비워 놓느냐 이런 거하고 비슷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 거죠.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뒤늦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뭔가 이제 보완해 나가는 과정들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전에 하나로 원자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실험용이라고 해서 원자력연구원에서는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5년 동안도 이게 노후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부품의 설계 연한이 지났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이러면서 지난 5년간 2달만 가동되는 정도로 이게 문제가 컸던 건데 혹시 뭐 더 기억나거나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만한 일단은 이 하나로라는 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연구도 합니다만은 방사선 동위원소를 만드는 생산 기지 역할을 해요. 그리고 무슨 반도체 같은 걸 만들 때 이제 중성자를 쪼이거나 의료용으로 의료용으로 쓰이고 그래서 연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생산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하나로라는 것이 이 한 개로 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서 90년대 지어진 놈입니다. 근데 이게 발전소의 경우에는 70년대, 80년대 지어진 놈들도 지금도 돌아가는 애들이 있지만 이렇게 연구용 원자로의 경우에는 꽤 오래된 수명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뭐 대표적으로 좀 과거 얘기를 좀 들어보면 2004년도에 저기 연구용 원자로에서 중수가 누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수가 이게 뭐냐면 삼중수소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나 방사선 물질이 누출된 적이 있었고요. 2006년도에는 하나로 부속시설에서 이제 한번 불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후쿠시마 사고가 있는 해였는데 그 해 이제 3월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나는데 2월 달에 이제 대전에 백색 비상이 발령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백색 비상이 뭐냐면은 백색 비상, 청색 비상, 적색 비상 이렇게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백색 비상이 발령돼 본 적이 없어요. 그 시설 안에서 방사선 물질이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이날 난리가 났었는데 요것도 역시 2011년도 2월 달에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에서 실험을 하다가 내부 설비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5년 동안 실제로 가동한 횟수가 2달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느 언론에서는 이게 무슨 뭐 저기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뭐 이러는 거냐, 이게 너무 그렇게 아끼는 거냐라는 얘기까지도 헤드라인에 썼던데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문제가 많은 사실상 이제 제대로 가동을 못하는 그런 지금 원자로인 거죠. 이제 아껴야 될 건 이제 시민들의 안전이고 건강인데 그런 거죠. 그걸 더 챙겨야 될 건데 위협하면서까지 뭐 계속 이 사용 연한을 늘리고 있는 것은 그리고 이게 사용 연한을 늘리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이후에 뭐 가동이라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뭐 섰다가 점검하고
점검하는 기간이 오래 걸려서 무슨 설계 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뭐 핵심 부품 안 갈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들하고 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원자력 연구원의 문제가 하나로 원자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사고도 계속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2018년 6월에 이제 그 서울 공릉봉에서 쓰던 원자로를 이제 해체하는 과정에서 네. 나왔던 폐기물들이 무단 유출되고 심지어 뭐 이제 구리나 금같이 이렇게 뭔가 돈으로 바꿀 수 네. 있는 것들은 뭐 그런 의심을 받기도 했었는데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제 연구소 안에서 쓰는 물질들 중에 보면 그런 귀금속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금이 대표적인데요. 지금 금이 한 2.4kg 정도가 분실이 된 걸로 연구원의 표현으로 분실인 거고요. 예. 사실은 누군가 훔쳐서 팔았던 거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금이니까. 근데 이제 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차폐를 하기 위해서 납 같은 것도 쓰입니다. 납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암암리에 이제 핵 폐기물인데 이게 그냥 일반 폐기물처럼 속여가지고 반출해서 일부는 묻거나 일부는 이제 이렇게 팔아버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거고요. 이제 최근에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 이제 아주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핵종 분석 오류가 돼서 이제 경주로 갔던 2,600드럼 중에 2,100드럼 정도가 다시 대전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산업화의 시작은 이제 표준을 만드는 거고 맞습니다. 표준을 만들려면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주 이런 이제 기본이 안 된 일이 또 벌어진 거죠. 이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겁니다. 경주에 있는 핵폐기장에 가서 묻으려면은 이 드럼통 안에 있는 방사선 물질의 종류가 뭔지 총 양이 얼마인지를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기록을 여기서 이제 여기 원자력 연구원에서 해서 경주로 보낸 거죠. 그러면 이제 경주에서도 한 번 더 체크를 합니다. 한 번 더 체크를 했더니 숫자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처분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측정이 봤더니 한두 건만 하는 게 아니라 약 80%가 잘못된 걸로 나와가지고 그렇죠. 1년 넘게 지금 경주에 가야 될 그 폐기물이 가지 못했던 일이었던 거고, 이거는 사실은 일종의 그 단순한 업무 착오라기보다는 중대 과실인 거죠. 왜냐하면 그 측정을 해야 되는 업무를 해야 될 곳이 이제 원자력 연구원인데 원자력 연구원이 자기 일을 그냥 제대로 못한 거니까 그냥 미안하다 말고 갈 문제가 아닌 거죠. 오류가 8%도 아니고 80%가 오류가 전체 났으니 80% 사실은 이게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